네,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오늘 라이노 3D 강좌 내용은 포크 모델링인데요. 어, 라이노 초보급자를 위해서 어떤 거를 좀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미지, 어떤 제품을 좀 찾아봤는데 마침 제가 수박을 먹고 있다가 우연찮게 포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포크를 모델링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리가 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포크를 제가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도면화를 시켰는데 정면도와 측면도를 제가 좀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이제 도면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선을 따고 그 선대로 그 패치를 활용해서 면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두께를 주는 그 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탑뷰에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요. 오른쪽 여기 비어있는 툴바 그렇죠? 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쇼 툴바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백그라운드 비트맵을 클릭을 해서 툴바를 이렇게 꺼내 놓게 됩니다. 그래서 탑뷰에 플레이스 백그라운드 비트맵을 눌러서 이 포크 도면을 열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쪽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라인을 하나 그릴 건데 현재 유니트는 그리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니트는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밀리미터. 네, 그래서 그리드는 지금 이제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드 스냅이 막 켜져 있어도 되고 뭐 안 켜져 있어도 되는데 켜져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폴리라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포크를 제가 자를 재어 보니까 13.4c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134mm로 입력을 해서 라인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드 스냅은 이제 꺼주고요. 그래서 이 포크의 이미지를 요 라인과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 F7을 눌러서 잠시 그리드를 숨겨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얼라인 그 백그라운드 비트맵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 라인과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 끝에를요 마우스를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저 끝에 마지막 위쪽에도 Shift 키를 이용해서요 요 정도가 되겠죠. 클릭 그 다음에 엔드 스냅으로 셋 그 다음에 넷. 네, 그러면 정확하게 요 라인 위쪽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달라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그 선을 딸 건데요. 좀 약간 핀트가 안 맞긴 한데 요럴 때는 이미지를 무브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살짝 네, 이렇게 살짝 이동을 시켜주면 어느 정도 센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선을 그대로 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드 스냅. 자, 끝에 가서 자, 시프트 키를 눌러 주고 그대로 훑고 내려오면 됩니다. 여기는 항상 그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는 항상 나란히 이동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자, 이때 Shift 키를 눌러주라고 그랬죠. Shift 키를 눌러서 포인트를 찍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탄젠트라고 그랬죠. 미러를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꼭 염두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을 좀 찍고서 포토샵에서 이제 대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지저분한데요. 예, 그거는 그냥 감안하고 예,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그대로 타고 흘러갑니다. 자, 계속해서 외곽을 따라서 커브를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포인트 찍을 때는 Shift 키를 이용해서 여기가 탄젠트가 되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럼 여기에 맞춰서 찍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F10. 그래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나란히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란히 있게 하시려면은 이 포인트를 잡아서 이쪽으로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탄젠트가 확실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그 만들어진 이런 문양들 있잖아요. 이런 문양이나 이렇게 그 범프 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문양들은 이런 거는 범프 맵이나 또는 디스플레이스 그 맵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라이노 3D로 직접 이런 형태를 이렇게 조각을 하듯이 모델링 하는 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브러시라든지 또는 포토샵에서 이런 문양을 그려서 그 범프 맵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예, 적용을 해주면 예,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어느 정도 모양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선이 다 따게 됐으면 자, F11 눌러주고요. 자, 이거를 이제 미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엔드 스냅으로 네, 이렇게 미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랑 조인을 해줍니다. 컨트롤 J.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진이 좀 약간 맞지 않은데요. 그냥 감안하고 예,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옆에다가는요 라인을 요 형태대로 그대로 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마찬가지죠. F10.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커브로 만든 요 형태에 미리 다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링을 하는데 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평면으로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요 형태대로 따라가게끔 여기 트랜스폼에 가보면은 팔로우 얼론 커브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활용해서 그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커브 자체를 이 형태로 구부린 다음에 구부려진 상태에서 모델링을 하셔도 돼요. 그렇다면은 요거를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F10을 눌러서요. 그럼 여기 끝에를 여기다가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드 스냅을 잡아서 네, 이렇게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랑 일치를 하게 되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드 스냅으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은 예, 길이가 똑같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모델링 한 거를 이 커브를 따라서 휘어지게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이 가운데 커브는 지워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베이스 커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디스플레이 컬러에 가서
빨강색으로 일단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두께만 부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면을 메꾸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냥 그대로 서피스만 적용을 해준다면은 바로 이렇게 두께가 두께는 아니지만 이렇게 평면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이탈률 내가 만든 커브와 새로 생성되는 이 서피스의 어떤 그 단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스판 값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촘촘하게 이제 면이 이제 메꿔지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평면으로 메꿔져 있는데 실제 포크를 보면 요 손잡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돌출된 약간 둥그런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확대를 하고요. 이미지를 잠시 숨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이드 백그라운드 비트맵, 요거를 꺼서 이미지를 잠시 숨겨 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서피스 툴에 가보면은 커팅 플레인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관통하는 플레인 오브젝트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포크를 보니까 이 정도에서 약간 이제 튀어나오게 되네요. 둥그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바라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탠다드에 가보면 여기 그 프로젝트 커브 툴바를 이렇게 꺼내시게 되면은 인터섹션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인터섹션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점이 생기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탑으로 가서 포인트가 생긴 이곳에 포인트 스냅을 켜놓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이용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점을 그리지 않고서도 그냥 니어 스냅을 활용하셔도 돼요. 니어를 잡아서 Shift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바로 인터섹션으로 여기 이제 교차점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자동으로 활성화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니어 스냅으로 잡은 다음에 여기가 수직으로 가야 되잖아요. 수평으로 가야 되잖아요. 요때 Shift 키를 눌러주고 클릭을 하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인터섹션으로 교차가 돼서 커브가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이제 아크를 이용해서 약간 이제 둥글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프론트 뷰에 와서 일단 여기 니어 스냅을 끌게요. 다시 그리드 스냅도 꺼주시고요. 그래서 살짝 엔드 스냅도 끄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올라오게끔 살짝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둥글게 바뀌어지는 거죠. 물론 프레일이라든지 뭐 네트워크를 활용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패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 가운데도 포인트 스냅으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프론트 뷰에서 이 정도 느낌으로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똑같은 R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start and reduce라는 이 명령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둥글게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냥 다 잡아주는데 요 가운데 거는 이제 빼주셔야 돼요. 요 가운데까지 잡으면은 계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해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운데는. 그러니까 다시 서피스 툴에 가서
패치를 다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살짝 둥글게 올라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다 됐네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서피스 툴에 가보면은 옵셋 서피스가 있잖아요. 요거를 활용해서 두께를 위쪽으로 줄 거냐 아래로 줄 거냐,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진을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죠. 그러면 요 두께가 나오게 되는데, 대충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38이 나오네요. 그쵸? 네, 그럼 1.38이라는 두께로 부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께를 1.38이라는 두께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께를 아래쪽으로 주냐 위쪽으로 주느냐, 그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래쪽 방향으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피스 툴에 가고요. 옵셋 서피스죠. 1.38, 그 다음에 그 플리볼, 반대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가 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제 모서리에 필렛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솔리드 툴, 그 다음에 필렛 엣지, 모서리는 0.2로 그냥 접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전체를 잡고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네, 결과가 잘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필렛이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탄젠시가 작동이 안 돼서, 그러니까 처음에 커브를 그릴 때 탄젠트 형태로 그리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여기가 그 필렛이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도면 그릴 때도, 커브 그릴 때도 여기를 제가 누차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항상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 형태대로 이제 구부리면 되는데, 구부려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구부리냐면은,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Shift 키를 눌러서 이쪽으로 향하게끔 작업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사용된 요 커브들 있잖아요. 요런 거는 이제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겨놔줘도 되긴 하는데요. 그냥 일단 놔둔 상태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주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튀어나오겠는데요. 그러면은 얘를 반대로 주게 되면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포크를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이 왼쪽에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와이어 프레임으로 잠깐 보면요, 여기 빨강색이 있어요. 이 빨강색을 요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솔리드 트랜스폼 탭에 가보면은 팔로우 얼룩 커브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이용해서 자, 물체를 선택을 하고요. 엔터. 자, 베이스 커브는 아까 이야기했던 요 빨강색이 베이스 커브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아무데나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쪽 부분, 끝 부분의 근처 쪽에 이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얘가 휘어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를
남겨놓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원두가 너무 많이 됐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물체를 미리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팔로우 얼른 커브를 실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가로 안에 카피가 yes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no로 하게 되면은 복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 빨강색 부분에 빨강색 라인에 여기 근처를 선택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타겟 커브도 이쪽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 끝쪽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얘가 엇갈리게 돼서 얘가 뒤집혀서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가운데 쪽에서 내가 이 베이스 커브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타겟 커브도 이쪽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끝에를 선택했다면 얘도 이쪽 그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래서 타겟 커브는 다시 해볼게요. 자, 명령어 내리고 카피는 안 할게요. 베이스 커브는 이쪽 부분, 그 다음에 타겟. 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겠죠. 이 형태대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렌더 모드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바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용되었던 커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숨겨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셀렉트에 가서 요 커브를 셀렉트 커브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다 잡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다 잡아서 그냥 Shift 키 눌러서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 5번으로 항상 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hange Object Layer 그래서 숨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제 도면은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면은 Remove Background Bitmap 요 아이콘을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삭제를 하지 않고 이대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항상 같이 저장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고 이제 요거를 연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끝에가 살짝 X축 위로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테이트 2D를 눌러주시고요. 왼쪽 버튼 여기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끝에 와서 니어 스냅으로 잡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니어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이제 뒤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끝에 니어를 잡아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바닥에 닿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겠죠. 방향도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쵸?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복사 또 회전 뭐 이렇게 겹쳐 놓고 뭔가 이렇게 연출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널브러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평상시에 렌더링 할 때 자주 써먹는 그 연출 방법인데 그냥 하나 렌더링을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된 것 같죠? 옆에다가 뭐 사과 어떤 조각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포크에 뭔가 이렇게 꽂혀 있는 뭔가 어떤 음식물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 키샷으로 넘겨서 렌더링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샷은 2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주 간단한 기초 3D 그 유저를 위해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